자, 이제 12일 수요일이 밝았어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화요일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크게 하락을 합니다. 특히 대만이 난리법석이에요. 보시면은요, 코스피는 화요일날 1.2% 빠졌고, 수요일에는 최저로 이제 2.2%까지 빠졌다가 종가 1.5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일본은 화요일에 3.1이나 빠졌다가요, 수요일에도 2.5까지 빠졌다 1.6으로 끝났고, 홍콩은 빠졌다가 뭐 중국이 그래도 살아나니까 좀 유지가 됐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요, 화요일에도 3.8, 수요일에는 무려 8.6%. 제가 사실 수요일 날에 점심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 이제 뭐 식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문자가 온 걸 보니까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대만 증시 반등의 성공 마이너스 6%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반등에 성공했는데 마이너스 6%라는 건 몇 프로가 빠졌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날 보니까는 무려 마이너스 8.6까지. 이날 TSMC가 마이너스 10%를 찍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나마 반등해서 마이너스 4.1에서 끝이 납니다. 자, 이런 거죠. 기술주를 왜 이렇게 후드를 패는 걸까? 여기에 대한 루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시아의 몇몇 헤지 펀드들이 기술주를 작정하고 공매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맑은 눈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TSMC의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다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도 많이 기사화가 됐죠. 월별 매출을 TSMC 내는데 이게 이제 매출이 전월 대비 13.8%가 빠졌다라고 하니까는 TSMC 매출이 부진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기술주들 다 안 좋나 봐. 그리고 이제 대만이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를 했대요. 근데 사실 이거 뭐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는 저도 이거를 갖다 붙이긴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10명이 안 나오다 20명이 나와서 이제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8%씩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무슨 반도체 공장이 뭐 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노동 집약 산업도 아닌데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확진자가 나와도 생산 잘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진자가 옆에 요 숫자들 가려놓고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증가 같지만은 네, 뭐 그냥 몇 명 나왔다는 거. 자,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인도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핸드폰이나 뭐 하여튼 IT 쪽 소비가 적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고가를 쓰는 건 아니지만 물량에서는 지금 성장률이 잘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인도가.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오더 컷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기대 인플레 보셨죠? 2.7을 이제 2.7%를 2006년 5월 이후로 처음 이제 뚫고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그래 버리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 기술주가 빠져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사키 발언으로 볼 때 오늘 밤 물가가 대단히 높게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는 단순한 이유에 차트가 나빠 보인다. 뭔가 아랫방향으로 확 밀어버리면 이거 차트가 밀릴 것 같다는 거죠. 차트를 한번 쭉 여러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요 회색 선이 보시면은 121선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반등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이 회색 선을 뚫고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때 보이시죠? 최근이죠. 이번 주 들어와서 이걸 살짝 뚫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밀어볼까? 처음으로 터치했는데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일본 이제 니케이 225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나스닥하고 마찬가지예요. 121선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한번 무너졌다고. 대만은 보시면은 심지어는 요 초록색 선이 61선입니다, 여러분. 61선의 이 뭐랄까요, 무너짐도 거의 허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만이. 참 좋았죠. 근데 이번에는 60이 뚫고 내려가니 이거 120도 가볼까? 한 방에 갔었던 거죠. 요 날이죠, 요 날이 마이너스 8% 이상 찍은 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은요, 여기도 역시나 121선을 처음으로 터치하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요 차트는 보시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헤드앤숄더라 그러잖아요. 요렇게 오는 거, 그 헤드앤숄더의 반대편 어깨에 있는 거 아냐라는 아주 또 나쁘게 보려면 그런 차트로 보이고요. 그럼 이제 한국으로 오면 어떠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역시나 모든 이평선이 지금 모였죠, 여기에. 그러고 나서는 똥 빠졌었던 거고.
SK 하이닉스는 대만 같은 차트죠. 120인을 처음으로 터치를 하고 나니까는 다음날 빠지는 거 아니야 하니까는 바로 다음날 갭 하락시키면서 좌자자 밀고 내려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아래로 밀어보니까는 뚫려 내려가네. 이랬던 한 주였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매도, 제가 아까 공매도 얘기를 꺼냈으니까 공매도를 한번 살펴보죠. 한국 증시 공매도 보시면은 금액 면에서 별로 다를 게 없어요. 1조 1000억, 8900억, 8400억, 5200억. 그게 지난주였고요. 이번 주 들어와서 5700억, 8400억, 9800억, 8300억, 5100억. 큰 차이가 없죠. 그 전주하고요. 실제로 거래 대금 대비해가지고서 공매도 비중도요. 지난주에 제일 높았던 때가 4.9, 낮을 때 2.6이었는데 이번 주에 4%가 넘어간 주가 없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 전주에는 시작을 3.1로 세게 했지만 이번 주는 보시면 다 1%대예요. 심지어 금요일이 돼서는 코스닥은 공매도 비중이 이제 0.9까지 떨어집니다. 두 숫자 다 과거 평균 대비해가지고서 훨씬 낮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아까 86번가 이야기한 게 잘못됐네. 공매도 영향 없는데 인데 공매도 상위 구성에서 변화가 나타난 거죠. 이제 그 공매도 재개 첫 주입니다. 첫 주 보시면 제일 많이 공매도 나온 게 셀트리온, LG 디스플레이, HMM, 금호석유, 카카오, 삼성중공업, 기아차, LG화학, 신풍제약, SK이노베이션 이런 식이었어요. 보시면 사실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큰데 탑10 안에도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 주 보시죠.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 개가 이제 그 1, 2위를 차지를 했죠. 그 중에서도 사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하이닉스 대비해가지고 훨씬 크잖아요, 여러분. 거의 한 7, 8배 정도가 되는데, 공매도 비중은 하이닉스가 절반에 육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차트에서도 느끼셨겠지만은 하이닉스에 어마어마하게 배팅을 한 겁니다, 세게. 그 외에도 이제 탑 20까지로 넓혀서 보면 IT 종목들이 여기는 사실은 IT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 하나밖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더불어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DB하이텍, LG전자까지 속속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테크에 대해 가지고서 숏이 지난주에 좀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만 이러냐? 글로벌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로벌에 보시면은 지금 레버리지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헤지 펀드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이게 이제 G사에서 만드는 자료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추가적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제 네트가 있고 그로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로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로스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100억짜리 펀드예요. 현금 100억 있어요. 그러면은 100억만큼 주식을 매수를 해요. 그리고는 나는 이제 그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공매도도 할래. 난 주식 시장은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한 나의 그 익스포저는 제로로 가져가고 싶어 하면은 100억의 주식을 공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100억짜리 펀드에 매수 포지션 100억, 공매도 포지션 100억이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를 합산을 해요. 절대값으로 해서. 그러면 100억 분의 200억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로스로 했었을 때 레버리지 비율을요. 저희가 이거를 20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매수를 해도 그로스는 증가하고요. 공매도를 해도 그로스가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로스 북이 쭉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난해 평균 대비해 가지고서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한 230 내외, 올 초 들어와서 한 230에서 40 사이까지 올라왔던 게 지금은 거의 250까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해외 헤지펀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매수를 해서 늘어난 걸까요? 매도를 해서 늘어난 걸까요? 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나스닥 선물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숏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 거의 한 달간 하루 빼고는 계속 숏인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숏을 한 거는 이때는 뭐 코로나 때니까 숏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전으로 치면은 요때 이제 2018년도 이때를 제외하면은 그 전을 찾으려면은요 10년 전으로 여러분들 가셔야 될 정도로 지금 숏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11주 연속으로 지금 나스닥의 숏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스닥 중에서도요, 특히 테크를 싫어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요쪽이 오버웨이트가 꽤 많이 돼 있다가 최근에 보면은 오버웨이트 되어 있는 비중 확대되어 있는 부분이 확 줄어들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도체 부분이죠. 반도체 부분도 보시면은 반도체 부분이 이제 어느샌가 18년 정도 중간 정도부터 해서는 글로벌에서 언더웨이트입니다. 지금 요 섹터가. 근데 요게 좀 증가하나 싶더니 내려왔다. 증가하나 싶다가 연초에 다시 내려와가지고서 최근에 또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테크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싫어하는 게 좀 나와 있다. 그러니까는 그로스로 레버리지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테크 공매도를 가지고서 저렇게 증가한 것으로 좀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유가 궁금한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플레이를 하는 걸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요 헤지 펀드들의 평균 이제 연초 이후 YTD 이제 연초 이후죠.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보시면 에게 0.97%밖에 안 됩니다. 고작 1%가 여러분 지금 되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히나 아시아 보세요. 지금 아시아가 주도하고 있다고 아까 슬쩍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 마이너스 1.9%입니다. 이제 뭔가 수익률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조금 배팅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걸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붐비는 포지션에 성공하는 경우를 못 봤다 잘. 그래서 요번에는 지금 테크숏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과도한 시장 포지션 오히려 눈물을 머금고 숏 스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